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하루 만에 더 붙었네요. 일단 저희 또 허브경제TV 텔레그램 채널 좌측에 있습니다. 꼭 입장해 주시면 좋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또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이 되니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남겨주셔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사실 좀 아쉽죠? 네. 대우조선해양이 가다가 꼬꾸라졌습니다. 가다가 꼬꾸라졌는데 오늘 뭐 지수가 꼬꾸라졌냐? 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조선주들이 오늘 좀 주정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 너무 달렸나? HMM 대한해운 페노션 장중에 주가가 하락했다. 투자 판단을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고, 뭐 물류 대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목 때문에 이제 받았었는데 뭐 굉장히 영양가 없는 기사죠. 단순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수급이라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산다 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은 쭉 이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계획을 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식 수를 우리 운용 자금에 비하면 몇 프로이기 때문에 이걸 사자라고 하면은 기관들은요, 물론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그 물량을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채웁니다. 그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보시면은 이게 결국 수급의 변곡점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게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정 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뭐다? 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리적인 부분은 연기금들이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들하고 개인이 사니까 웬만해서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 다음날. 네. 근데 계속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이 딴 애들은 사지만 결국 연기금들이 매도 치니까 투심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시장하고 섹터의 수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와는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미리 조금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준 게 연기금들이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뭐 그래도 아직 뭐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20일 2평이 저항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저게 지금 저항인지 알지 빼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완연한 정배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단번에 60일하고 120일선 물량을 바로 그냥 소화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올 물량들은 너무 많죠, 사실.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네,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실 이런 대형주들, 중대형주들은요, 차트 분석보다는 수급 분석이 조금 더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이 사야 올라가고 팔아야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사실 다만 추세를 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2021년 2월을 볼까요? 수급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결국 수급 주체가 얘네들이라는 거죠. 2월 달에 쭉 올라올 때 무슨 외국인이 연속적인 걸 보여줬냐? 그것도 아니죠. 투신, 연기금 정도만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준 겁니다. 전형적인 수급주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사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때 4월부터 한번 브레이크 한번 걸었다가 다시 시세 보여줄 때 누구예요, 결국? 그냥 연기금들이에요. 투신? 이 거래량에 이 정도 수급에 영향이 미쳤을까요? 얘네들은 결국 실제 수급과 뭐까지? 심리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은 결국 누구다? 연기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때도 볼까요? 6월 8일, 6월 9일, 17일까지 17일, 요때거든요.
그러다가 이 정도 샀는데 찔끔 팔았죠. 근데 이거 이 5일 일주일 합치면은 요거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럼 갖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막판에 끌어올린 다음 이 100%죠 뭐. 7월 5일 연기금들 양봉 만들어줄 때 그리고 쭉 쫄쫄쫄쫄쫄쫄쫄 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8월? 뻔하지 뭐 이때지 뭐. 그러니까 그냥 연기금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주고 여기 애들이 거들어졌을 때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좀 받쳐주고 좀 버텨주고 시세를 끌어주고 하는 애들은 연기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돌아선 게 조금 아쉬운데 연속적으로 매수하니까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비워냈다. 다시 한번 고간을 채우자 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 줄 것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추세는 아주 그냥 잘 태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함을 굳이 오늘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네요. LG맨 배재훈 씨에서 현대차맨 김경배 씨로 수장을 교체했다 하는데 이제 뭐 이거 우리 봤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좀 기대감으로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 상승. 여러분들이 한창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현대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핫했었죠. 실제로 현대 위아라는 기업은 상관이 없었고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였냐면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뭐 현대 글로비스 뭐 증권사에서 막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하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다 할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장이 바뀌셨는데 이제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시총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피인수기업이 가지는 피인수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주주들이 힘든 거죠. 왜냐면 어쨌든 사이즈를 작아야 내가 돈을 많이 안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뭐다?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여기 나오죠. 기업 가치가 5조 원 규모로 커져서 인수자 입장에서는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완전 최악이네. 근데 이제 적정한 가격을 찾겠죠. 그 가격이 대략 주가로는 한 3만원 초반대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 해운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유류비가 폭탄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우려다. 왜냐면은 이제 기름을 먹고 배가 달리는데 기름값이 비싸면은 고정비가 많이 드니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이 HMM은 선박의 80%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선박의 80%가 넘는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했다. 이게 보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유 황유 사용이 가능하다. 이 고유 황유가 뭐냐면은 가격은 천연가스보다 싸요. 근데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산업도 다 친환경으로 바꿔가고 있는 와중에 HMM이 지들 돈 아낀다고 굉장히 질은 안 좋고 값은 싼데 질은 안 좋은 걸 갖다 쓴다. 환경오염을 위해서. 그래서 설치한 게 뭐냐면은 탈황 설비 스크러버예요. 여러분들 친환경 캠트로스, 후성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탄소 포집 관련된. 탄소 포집이 결국 뭐냐면 이산화탄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잘 저장해 놓다가 알아서는 아니지만 잘 처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 황유를 사용해가지고 나오는 환경 오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탈황 설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류가 올라갔을 때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다. 미리 선제 조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전쟁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 그래도 HMM 조선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또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2월 이벤트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이제부터 저점을 잡고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저평가 종목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VIP와 방송반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2월만 딱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텔레그램 혹은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